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나소닉 S5 마크 II를 완전 다른 바디로 만들어준 펌웨어 3.0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건 뭐 펌업 나올 때마다 리뷰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보통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펌업으로 인해서 파나소닉 S5 마크 II가 완전 다른 바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펌웨어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지만 프레임 IO 지원이랑 프록시 지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업데이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선 손떨림 방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도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손떨림 방지 성능을 가지고 있던 파나소닉 S5 마크 II였지만 이번에 더 좋아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손떨림 보정 비디오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기존에 오프와 스탠다드만 있었던 것이 펌웨어 3.0으로 하이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냥 까놓고 말해가지고 기존의 유튜브 등에서 S5 마크 II의 손떨방이 짐벌급이다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오버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파나소닉 S5 마크 II의 손떨방 성능이 좋긴 하지만 숄더 리그 정도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핸들들을 하면서 짐벌의 성능을 내는 것, 짐벌의 움직임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센서가 진짜 콩할 만한 스마트폰이나 액션캠도 그게 잘 안 되는데 풀프레임 카메라가 설마 그게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S5 마크 II는 그 어려운 걸 해내더라고요. 이 손떨림 보정 옵션을 하이로 놓으면 핸드헬드로 짐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29초 영화에서 짐벌 촬영을 한 거, 그것도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핸드헬드로 촬영을 한 거예요. 보시면 정말 짐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안정적인 무빙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점은 제가 핸들대로 걸으면서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을 디딜 때마다 충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개각도가 180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소니의 카탈리스트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션 블러가 생길수록 롤링 셔터 부작용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흔들림 보정을 할 때 블러 현상 같은 부작용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니에서 카탈리스트 쓸 때는 shock을 올리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 파나소닉에서는 희한하게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간혹 패닝이 툭툭 튄다거나 하는 부분, 좀 짐벌을 못 쓰는 사람이 짐벌을 처음 써봤을 때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이건 제 능력의 부족이고 숙달되면 숙달될수록 이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단점은 없나? 크롭이 좀 많이 됩니다. 하이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화각이 슈퍼 35 사이즈 정도로 크롭이 되게 돼요. 근데 뭐 어때요? 크롭 돼도 충분히 어느 정도 넓은 센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풀프레임 영역을 다 써서 이미지 퀄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짐벌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손으로만 정말 압도적인 편의성을 가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 너무 놀랐고 제가 그동안 소니 카탈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매직 카메라가 다빈치 자이로로 잡는다든가 뭐 이런 건 봤는데 카메라 내부에서 이걸 동시에 둘 다 잡아버리는 건 처음 봅니다. 네, 그리고 손떨방 업그레이드가 원래 최고였던 분야를 비교 불가의 존엄급으로 만들어준 것이라면 AF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S5가 가장 아팠던 부분을 완벽하게 치료해준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보셨던 그 짐벌 영상 보시면 AF가 잘 맞죠. 파나소닉 24mm f1.8 렌즈를 사용했고요. 최대 개방이었습니다. 개각도 180도였고요. 화창한 날 대낮에 이 세팅을 유지하려고 9스톱짜리 ND 필터를 앞에 착용한 채로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멜로 영화였기 때문에 8분의 1 블랙미스트 필터도 끼웠거든요. 심지어 2명이 등장해서 AF의 안정성이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안정적으로 AF를 잡아줍니다. 솔직히 까고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워블링 없이 안정적인 AF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니나 캐논 들고 나가지 파나소닉을 들고 나가진 않았었을 거예요. 하지만 펌웨어 3.0이 적용된 S5 마크 II는 다릅니다. 다른 컷도 보시면 이때 제가 까먹고 화면 녹화를 안 하긴 했는데 인물이 굉장히 작게 잡히는 와중에도 AF가 안정적으로 다 쫓아가고요. 이런 장면들 보시면 두 인물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이 많이 나오고 인물의 사이즈도 크게 변화하는데 기존의 S5 마크 II가 정말 못하던 거였잖아요. 펌업이 된 새로운 S5 마크 II는 정말 스무스하게 검출과 추적을 해냅니다. 심지어 엄청난 역광에 엄청난 안각의 뒷모습인 이 장면은 글쎄요, 소니나 캐논으로 찍었어도 그리 만만치는 않았을 샷인데 진짜 훌륭하게 검출과 추적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솔직히 파나소닉 S5 마크2로 촬영을 하면서 MF를 기본으로 쓰되 필요한 장면만 AF로 전환을 해서 촬영을 하곤 했었는데 펌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유튜브 촬영뿐만 아니라 실제 상업 현장에서도 여러 번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MF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여드린 모든 AF 세팅은 기본 세팅이고요. 상황에 맞게 AF 모드 옵션들을 조절하신다면 더 완벽하게 AF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F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혹시 피사체 검출을 실패해서 이상한 부분을 포커스를 잡으면 기존에는 포커스가 잘 돌아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워블링을 하고 나서야 포커스를 잡았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침착하게 원상 복귀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럼 단점은 없나? 네, 단점은 없습니다. AF는 사진, 영상 통틀어서 그냥 다 너무 좋아진 것 같고요. 좀 제가 느끼기에 정확히 G9 마크2에서 느꼈던 그 AF 퍼포먼스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캐논, 소니, 니콘 같은 메이저 브랜드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파나소닉 S5 마크2는 다른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S5 마크2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AF 성능이 경쟁자들과 동급으로 올라왔고요. 강력한 손떨방 성능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타사는 아예 흉내도 내지 못할 핸드헬드 짐벌 모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약점은 없어지고 혼자만 가능한 장점이 하나 생겨버린 거죠. 최고입니다. 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